추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하반기 추리입니다. 추리 파트는 일단 1번. 명제가 주어져 있네요. 제시된 명제가 모두 참일 때 다음 중 빈칸에 들어갈 명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명제는 1번 같은 경우는 결론이 있는 걸로 봐서는 대전제, 소전제, 결론에 해당하는 3단 논법인데 이게 3단이 되든 4단이 되든 상관없어요. 사실은. 상관은 없습니다. 주로 3단이 나올 겁니다. 기출은 보통 3단이긴 한데 한번 보죠.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으면 눈이 건조해진다.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 명제를 기호로 만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눈을 자주 깜빡인다. 이거를 P. 눈이 건조해진다. 이걸 Q. 이런 식으로 문자로 대체를 해버리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런 거는 그냥 두 문자를 따는 게 좋은데 눈이라는 것이 반복이 되니까 깜이라고 할게요. 깜. 깜빡이지 않으면 이거죠. 깜빡이지 않으면 눈이 건조해져요. 됐죠? 깜이 아니면 건조해진다.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이용할 때는 눈을 자주 깜빡이지 않는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은 스마트폰 이렇게 되는 거죠. 맞죠? 그러면 결론은 이런 거예요. 쓰이면 건이다. 쓰이면 건이다. 또는 이거의 대우에 해당하는 것이 건조하지 않으면 스마트폰을 이용하지 않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3단 논법의 취지는 사실은 깜이면 건이다, 쓰이면 깜이 아니다, 쓰이면 건이다. 이게 이제 일반적이긴 하지만 자, 됐습니다. 답은 어렵지 않게 4번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는 매우 쉬운 유형이죠. 매우 쉬운 유형입니다. 다음 보시죠. 자, 여기 2번인데 3번으로 들어갔네요. 2번입니다. 2번. 자, 2번 보시면 이번에는 전제가 3개가 들어가 있는데 관계는 결과적으로 P이면 Q이다, Q이면 R이다, R이면 S이다, P이면 S이다. 이런 구조이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봅시다. 일단은 밤에 잠을 잘못 자면 낮에 피곤하다. 일단은 잠이라고 하겠습니다.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피곤해요. 맞죠? 그 다음에 전제 2는 모르겠고요. 업무 효율이 떨어지면 성과급을 못 받는다. 업이 아니면 성과급을 못 받아요. 됐죠?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대우까지 확인해 줘야 돼요. 즉 성과급을 받았으면 업무 효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피곤하지 않으면 잠을 잘 잔 거예요. 됐죠? 같이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결론이 뭐냐? 밤에 잠을 잘 못 잤어요. 성과급을 못 받는데요. 됐죠? 그럼 요거는 역시 쉽네요. 이렇게 연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잠이 아니면 성이 아니니까. 이게 되려면 이런 구조가 돼야 돼요. 그래서 기본형은 이겁니다. P이면 업이 다. 업이 아니다. 그죠?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그 다음에 이거에 대우에 해당하는 것이 업무 효율이 좋으면 피곤하지 않다. 이상하긴 하지만 이 두 개가 일단은 기본 세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사실은 문제에는 사실 이렇게 나올 리는 없는데 이것도 가능하다 정도는 파악해 주세요. 뭐냐면 결과적으로 이거면 이거고 이거면 이거다. 이렇게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바로 가는 거죠. 이것도 가능은 해요. 나오진 않지만. 자, 이것도 되어도 되고 그 다음에 P이면 성이 아니다. 이래도 결과적으로 잠이 아니면 성이 아니다. 이게 나오긴 합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 두 개 정도로 나오죠. 어디 보자. 일단은 피곤하면 업무 효율이 떨어진다. 자, 답은 2번입니다. 2번. 대우조차 없네요, 문제가. 자, 매우 쉬웠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넘어가서 4번을 보겠습니다. 4번은 A부터 E가 기말고사를 봤는데 이 중 2명은 부정행위를 했다. 부정행위를 한 2명은 거짓말을 하고 부정행위를 하지 않은 3명은 진실을 말할 때 다음 진술을 보고 부정행위를 한 사람끼리 짝지은 것은 보통 제가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참거짓과
역할이 일치하는 경우가 있고 불일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치한다는 건 뭐냐? 거짓말한 사람이 범이냐? 맞죠? 이런 경우가 있고 거짓말한 것과 범인은 무관한 경우가 있어요. 그럼 당연히 둘 중에 둘 다 어려운 유형은 아닌데 둘 중에 어떤 게 어렵냐? 당연히 역할이 일치하는 게 더 쉬운 거죠. 그죠? 역할이 일치하는 게 쉬운 겁니다. 그 다음에 참거짓 유형은 기본형이 뭐예요? 기본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참거짓 유형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원래는 경우의 수예요. 즉 일일이 따지는 형태이다. 일일이 따지는 형태인데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따지진 않고 그럼 너무 오래 걸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경우의 수로 하긴 하는 건데 여기에 모순 명제와 동일 명제를 찾는 거죠. 모순 명제라는 게 뭐냐? 둘 중 하나는 참, 하나는 거짓. 이런 것을 모순 명제라고 하고 동일 명제라는 것은 둘 다 동시에 참이 되던가 아니면 둘 다 동시에 거짓말이 되던가 이 형태가 동일 명제가 되는 겁니다. 됐죠? 모순 명제나 동일 명제를 찾게 되면 실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경우의 수의 절반으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 명제가 주어지면 참, 참거짓, 거짓, 참, 거짓, 거짓 형태가 네 가지인데 이 중에서 모순 명제다 그러면 참, 거짓, 거짓, 참 이 두 개밖에 안 돼요. 참, 거짓, 거짓은 안 되는 거죠. 동일 명제도 참, 거짓, 거짓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를 절반으로 줄이는 거고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됐습니다. 한번 그러니까 우리는 경우의 수를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모순 명제, 동일 명제를 찾아줘야 된다. 없으면 그냥 해야 돼요. 없으면. 자, A부터 한번 가보죠. A, D는 거짓말을 하고 있대요. 그러면 A가 만약에 참이면 D는 거짓말. A가 거짓이면 D는 참말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A와 D는 모순이에요. 반대쪽에 있어야 돼요. 반대쪽에. 그죠? 둘 다 동시에 참이거나 둘 다 동시에 거짓말일 수는 없기 때문에. 근데 어디가 참이, 어디가 진실이고 어디가 거짓이냐 그건 아직 모릅니다. 됐죠? 그 다음에 B, A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 이 말은 뭐예요? A는 진실을 말했어. 이거랑 똑같은 말이거든요. 역할이 일치하니까 이게 용어가 바뀌어도 똑같은 내용인 거예요. 자, A, 만약에 B가 참이면 A도 참이죠. B가 거짓이면 A도 거짓이고. 즉, 같은 배를 탔다. C, B가 부정행위를 했어. 그건 뭐예요? B가 거짓말을 했어. 자, A와 같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D, 나는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어. 이걸로는 판단이 안 돼요. 그죠? 이게 참이다, 거짓이다가 판단이 안 된다고요. 됐죠? 근데 E, C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그랬어요. 거짓말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참거짓이 반대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E가 일로 들어와야죠. 그러니까 이쪽이 진실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C와 D, 3번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래서 여기는 모순 명제나 동일 명제를 사용하지 않으면 오래 걸려요. 그렇죠? 오래 걸리기 때문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실제 만약에 모순이나 동일 명제 같은 걸 안 쓰게 되면 10개 중에 5개 중에 2개가 거짓이기 때문에 경우의 수로 치면은 OC 10가지가 나오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찾아주셔야 된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고요. 다음 5번 보겠습니다. 5번. 다음 부서는 회식 때 회식 메뉴를 선정하려고 한다. 제시된 조건에 따라 주문을 할 때 반드시 주문할 메뉴를 고르시오. 일단은 반드시 주문해야 하는 삼선 짬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삼선 짬뽕이 없는 선택지가 있나요? 없어요.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기본 값이고 양장피와 탕수육 중 하나를 시켜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양 또는 탕입니다. 양 아니면 탕. 그 다음에 자장면을 주문하면 탕수육을 주문한대요. 명제네요. 자장면을 주문하면 탕수육을 주문한다. 자장면을 주문하지 않으면 만두를 주문한다가 아니라 자장면을 주문하지 않는 경우에만 만두를 주문한대요. 됐죠? 보세요. 짜장면을 주문 안 하면은 만두를 주문하는 거고
짜장면을 주문하면 만두를 주문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죠? 그래서 짜장면과 만두는 뭐예요? 짜장면과 만두는 배타적인 관계다. 그래서 자 아니면 만이에요. 만. 그렇죠? 그래서 자가 들어가면은 탕이 들어가야 돼요. 자탕. 그죠? 자가 안 들어가면 만두가 들어가야 돼요. 만두. 그러면 만두면 탕수육 돼요? 안 돼요? 돼요. 만두여도 탕수육은 가능은 하다.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 다음에 양장피를 주문하지 않으면은 팔보채를 주문하지 않는다. 양이 아니면 팔보채를 안 한다고요. 됐죠? 양 아니면 탕이거든요. 양 안 하면 탕수육 시키면 돼요. 맞죠? 자, 그 다음 팔보채를 주문하지 않으면 삼선 짬뽕 나왔네요. 가이드가 필요했거든요. 가이드라는 거는 이것부터 시작. 그죠? 이게 있었어야 되는데 나왔습니다. 삼선 짬뽕은 안 한대요. 삼선 짬뽕은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3이면 8이고 8이면 양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38량입니다. 38량. 38량. 그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문제에서는 이 삼선 짬뽕을 주문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의 대우도 참이다라고 해서 거꾸로 가서 나왔던 것이고, 만약에 거꾸로 갔는데도 뭔가 탐탁치 않다. 안 나온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경우의 수를 따져야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경우의 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 보죠. 다음 7번 보겠습니다. 이 7번은 일종의 퀴즈형이거든요. 퀴즈형. 다음은 조건에 따라 2에서 10까지의 서로 다른 자연수의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A, B, C에 해당하는 수의 합은 그랬고, 조건이 지금 어떻게 되냐면 조건을 파악하셔야 되거든요. 조건이 2에서 10까지의 자연수는 동그라미 안에 하나씩 사용되고, 즉 2부터 10까지 총 9개 동그라미가 있는 거예요. 맞네요. 그 다음에 사용되지 않는 자연수는 없다 그랬으니까 2부터 10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모든 자리에. 그 다음에 2에서 10까지의 서로 다른 임의의 자연수 3개를 x, y, z라고 한다면 x가 y로 같다라는 것은 y가 x의 배수래요. 이 문제에서 관건이겠네요. 되죠? x의 배수다. 그 다음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은 약수나 배수 관계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됐죠? 그럼 보세요. 2, 3, 4, 5, 6, 7, 8, 9 되겠습니다. 10. 근데 보시게 되면은 하살표 연결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기본적으로 하살표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는 이 값들은 10의 약수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죠? 여기가 2가 돼야죠. 그리고 10 이하의 자연수 중에 2 제외하고 2의 배수가 4, 6, 8, 10 4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4, 6, 8이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에 4가 들어가야 되죠. 왜? 이 숫자 또한 이거의 약수여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가 6이 들어가 버리면 안 되죠. 8이 들어가 버리면 안 돼요. 애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4, 6, 8 중에 4밖에 없습니다. 그럼 여기는 자연스럽게 8이 되는 것이고 여기가 6이 되는 거예요. 맞죠? 그 다음에 6은 어떤 숫자의 배수? 남은 게 지금 3, 6, 3, 7, 9가 남았어요. 3, 7, 9. 근데 7은 1로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여기가 3이 들어가야 되고 여기가 9가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8, 6, 7. 8, 6, 7을 다 더하게 되면 21. 그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2번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덧붙여서 좀 볼 게 있어요. 덧붙여서. 여기서는 요거를 그냥 이런 유형이 나왔으니까 하나만 좀 챙겨갈게요. 뭐냐면 자, 첫 번째는 그 약수와 배수 사이의 관계. A는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A는 B, C의 배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BC는
A의 약수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A는 BC의 약수. BC는 A의 약수. 그 다음에 하나 더 가져갑시다. 뭐냐면 약수가 두 개인 수. 약수가 두 개인 수. 일단 약수가 하나인 수는 1밖에 없어요. 1밖에 없고 약수가 두 개인 수 이러면 이걸 뭐라 그러냐? 소수라고 하죠. 소수. 그래서 2, 3, 5, 7, 11, 13, 17, 19, 23, 29. 자, 10개거든요. 이 정도는 기억해 줍시다. 30 이하의 자연수 중에 약수가 두 개인 수, 즉 소수는 10개밖에 없습니다. 10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약수가 3개인 수. 약수 3개 뭐가 있죠? 4. 얘부터 써볼까요? 그 다음에 9, 25. 이게 되는 거죠. 그죠? 얘네가 다 뭐예요? 2의 제곱, 3의 제곱, 5의 제곱, 7의 제곱. 소수의 제곱하면은 그러니까 소수 2, 3, 5, 7, 11, 13 이런 것들의 세제곱이 되는 것이 약수가 3개인 수입니다. 약수가 3개인 수. 그렇죠? 자, 거기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8번 한번 보죠. 8번. 이 8번의 유형은 도형추리입니다. 도형추리. 이 도형추리는 일단 먼저 확인해야 되는 것은 가로로 변하고 있는지 세로로 변하고 있는지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이렇게 간 거일 수도 있고 이렇게 간 것일 수도 있어요. 그죠? 자, 여기서는 일단은 가로를 보니까 이렇게가 180도 회전이에요. 맞죠? 180도. 이거는 요 세 개가 다 공통입니다. 맞죠? 아, 그럼 일단 가로인 것 같아요. 그 다음을 봤더니 그 다음은 자, 요거는 뭐예요? 색반전이네요. 맞죠? 색반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도 두 개도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세 번째 것도 180도 회전하고 색반전이 돼야 돼요. 즉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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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걸 찾아야 됩니다. 자, 어디 보자.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거는 4번이네요. 그죠? 4번. 4번이 이렇게 색칠되어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이게 통상 가로가 많긴 하거든요. 그래서 가로구나 무조건 이럴 것이 아니라 세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됐죠? 가로로 했는데 나와요. 그럼 할 게 없죠, 더 이상. 근데 가로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확인하러 가는 거죠. 됐죠? 자, 다음 9번을 보겠습니다. 9번. 근데 9번은 봅시다. 이것도 요거는 일단 이렇게는 아닌 것 같아요. 도형의 모양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일단은 사실 중요하지 않죠. 왜 중요하지 않냐면 이 도형에서 잘라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일단 잘라냈다는 끝이에요. 맞죠? 그리고 얘랑 얘가 얘는 지금 180도 회전 180도가 아니라 90도 돌린 거죠. 아니네요. 아니에요. 이게 90도 돌린 게 아니에요. 왜냐면 얘가 아니에요. 그죠? 요거 90도 돌린 게 얘가 아니죠. 그죠? 얘는 어디서 왔냐면 그러네요. 여기에서 여기 있는 값이 요게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어떻게 된 거냐면 오른쪽 반토막에 대해서 좌우 대칭을 하고 아니다. 사실 회전이랑 대칭은 순서 상관없어요. 그러면 회전부터 합시다. 시계 반대 방향으로 90도. 그 다음에 좌우 대칭. 이건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 반토막에 대해서 마이너스 90도. 그 다음에 좌우대칭이니까 뾰족한 이쪽이 뾰족해야 돼요. 일단 이 두 쪽이 아니죠. 맞죠? 자, 일단 이 두 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일단 여기 아니죠. 이렇게 나와야 돼요, 지금. 이런 게 없어요. 그죠? 이런 게 없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자, 이것도 할만했습니다. 다음 넘어가서 11, 13번인데 요거는 이제 도식 추리라고 하죠. 도식 추리. 도식 추리는 일단은 기호가 어떤 것을 하느냐를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도식 추리에서는 각 기호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되는 것을 찾긴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일단은 도형의 기호에 의해서 바뀌는 거는 순서, 계산, 그렇죠? 순서를 바꾸거나 그 다음에 계산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일반적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뭐 문자였다면은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꾸거나 아니면은 문자랑 숫자를 왔다 갔다 하거나, 그렇죠? 해당하는 문자, 이 문자에 대해서 해당하는 대응하는 숫자를 또 매칭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런 것들을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두 개가 동시에 되진 않아요. 그렇죠? 두 개가 동시에 되죠. 즉 순서를 바꾸면서 동시에 계산까지 하는 기호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기호당 하나만 바뀌는 거예요. 하나의 기호당 하나만. 자, 그 다음에 이 문제는 근데 어려워요. 왜 어렵냐? 이 어려운 이유가 보통은 하나짜리가 있거든요. 하나짜리가 있어요. 하나짜리. 하나에 의해서 되는 것들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다 두 개씩 거쳐야 돼. 심지어 여기는 세 개를 거쳐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느 정도는 해봐야 되는데, 일단은 세 개짜리부터 보지 말고요. 두 개짜리부터 한번 봅시다. 두 개짜리. 별과 하트가 만났어요. 별과 하트가 만나가지고 더해지는 게 있고, 숫자가, 그 다음에 일단은 문자를 숫자로 바꾼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겁니다. 지금 숫자랑 문자의 위치가 바뀌었어요. 이렇게. 아니면 한쪽으로 이렇게 몽골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숫자가 커졌네요. 그렇죠? B는 4를 더했고 D는 2를 더했고 1은 3을 더했고 3은 1을 더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HAN 6 이게 7MBG가 됐는데 일단은 G랑 H가 가까운 수예요. A랑 B가 가까운 수고 M하고 N 이게 가까운 수예요. 지금 1을 더했어요. 1 더한 게 있는 겁니다. 1. 그죠? 1 더하거나 1 더하거나 뺀 게 있는 거죠. 맞죠? 맞네요. 1 더하거나 뺀 게 있는 거고. 이 중에. 여기는 1 더하거나 뺀 게 없어요. 맞죠? 그러면은 1 더하거나 뺀 거는 하트가 아니라 세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맞죠? 세모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럼 하트는 뭐예요? 하트는 위치를 바꾸는 거죠. 근데 보시게 되면은 위치를 바꿨다. 그럼 하트에 의해서 HG 한쪽 왼쪽 모은 건가? 1, 4. 아, 얘랑 자리를 바꿨네요. 맞죠? 얘랑 자리 바꿨어요. 그 얘네들이 자리 바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에 자, 이 하트에 의해서 1번이랑 그러니까 ABCD가 하트를 만나면 DA, CB, ABCD가 된다는 얘기예요. ABCD. 맞죠?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하트에 의해서. 맞죠? 자, 그러면 거꾸로 올라가야 돼. 바꿔 자리를. F4, 4, F4, F4예요. 그러면 별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1. 아, 그죠? 별을 만나게 되면은 더하기 4 더하기 4. 아, 숫자로 쓸 걸 했나? 더하기 3. 아,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거 죄송해요. 숫자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숫자로. 문자로 봐도 되긴 하는데 1, 2, 3, 4. 4, 3, 2, 1. 그다음 요거는 여기다가는 4. 여기다가는 3, 2, 1. 아, 똑같네요. 죄송합니다. 이거 문자로 보는 게 낫겠네요. 숫자로 보나 문자로 보나 똑같았어요. A, B, C, D. 여기는 D, C, B, A. 자리를 바꿔주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쓸게요.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2. 더하기 1. 끝이 아닙니다. 그럼 이제 세모도 봐야 되죠. 세모. 세모는 지금 하트에 의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6, N, A, H 바뀌었고 그 다음에 자 얘는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이에요. 그래서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요거고 자 그러면 여기는 더하기 1 T 빼기 1 X 더하기 1 빼기 1 이거예요. 그 다음에 네모에 의해서 어디 보자. 얘네는 가만히 있고 얘네 둘만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네모에 의해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BC는 가만히 있고 D, BC, A 이렇게 되는 거죠. 됐죠?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번 US24, 24 이렇게 들어갔는데 일단은 네모를 먼저 만납니다. 네모 먼저 하게 되면 네 번째 거랑 두 번째, 세 번째는 냅두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별을 만났다. 4, 3, 1. 4 더하면 8. S가 19거든요. 3을 더하면 22. T, U, V. 2. U, S, T, U, V. 그래서 8V, 4V 이렇게 됩니다. 8V, 4V. 답은 3번이 돼야 돼요. 3번.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3번입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건 거꾸로 가야 돼요. 거꾸로. 물음표가 여기 있으니까. 맞죠? 거꾸로. 세모를 만나서 이렇게 된 거죠. 이번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려면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하트를 만나면은 순서가 아예 다 뒤집어지죠? 그 전으로 가야 되니까 2, 7, 4, 8 그 다음에 세모를 만나게 되면은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그러니까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빼기 1 더하기 1 이겁니다. 그래서 1839 그 답은 1번이 돼야 돼요. 1번. 됐죠? 자,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도식 추리입니다. 도식 추리. 다음 넘어가서 15번 보죠. 15번. 15번부터는 이제 언어 파트죠. 언어. 추리 안에서도 언어 파트가 있는데 일종의 독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독해 중에서도 문단 배열이고요. 일단은 문단 배열을 먼저 어떻게 풀어야 돼요? 기본이. 문단 배열은 기본적으로 선택지 속어로 가는 겁니다. 선택지 속어. 즉 보통은 이 문단 배열은 첫 번째 오는 것이 뭐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어떤 내용이 이어져야 되고 점점점 아니면은 끝에 들어갈 만한 것이 무엇이냐. 어찌됐건 간에 정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뭐예요? 선택지 속어. 즉 선택지에 등장하는 구조 안에서만 확인하는 겁니다. 굳이 지금 가가 있고 마가 있는데 가 다음에 나가 있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굳이 가 다음에 나가 될 수 있나 안 될 수 있나 확인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속어형이기 때문에. 맞죠? 자, 그럼 일단은 가냐 라냐 마냐인데 일단은 보통 첫 번째 나오는 것은 화제 제시라고 해서 어떤 뭐 정의를 내리거나 아니면은 관심을 유발하거나 이런 것들이 보통 들어가게 됩니다. 동아시아 일단은 라를 보시면 생뚱맞죠. 논어의 일부는 이렇게 들어갈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중간에 그런데 같은 게 있어요. 그런데라는 것은 화제 전환이 되는 건데
그런데라는 것을 처음에 이론의 생명주기가 짧은 학문의 경우 이런 식으로 등장하진 않습니다. 맞죠? 이게 이러려면 앞에서 충분히 이런 관련된 내용을 얘기해 줘야 돼요. 그래서 가가 돼야 되고 가 다음에는 다냐 라냐 마냐예요. 맞죠? 그럼 가를 먼저 봐야겠어요. 동아시아의 문명 형성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친 책을 꼽을 때 논어가 빠질 수 없다. 논어는 공자가 제자와 정치인 등을 만나서 나눈 이야기를 담고 있다. 공자의 활동 기간으로 따져보면 논어는 지금으로부터 대략 2500년 전에 쓰인 것이다. 지금의 우리는 한나절 지구 반대편으로 날아다니고 여름에 겨울 과일을 먹는 그야말로 공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세상을 살고 있다. 이렇게 화제 제시를 한 거예요. 즉 구미가 당기게 한 겁니다. 논어라는 책에 대한 것을 내놓으면서 그 다음에 다 물론 2500년의 시간으로 인해 달라진 점도 많고 문화에 따라 사람다움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는데 이러려면은 앞에 얘기를 마저 더 해야 되는데 다른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보통 첫 번째 문단으로 등장하는 내용은 핵심 내용을 담고 있어요. 즉 논어라는 책이 동아시아 문명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 내용은 그 전반적인 내용일 거란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딴 얘기를 해? 이게 중심 내용인데? 그죠? 핵심 내용, 중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뒤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다는 들어가면 안 되고요. 라. 논어의 일부는 여성과 아동, 이민족에 대한 당시의 편견을 드러내고 있어 이처럼 달라진 시대의 흐름은 가치가 있는 것이다. 자, 이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다른 얘기. 그죠? 이게 논어에 대한 얘기를 아직 덜 했어요. 덜 했는데 지금 극복해야 된다. 그죠? 뭐 안 좋은 점도 있다. 뭐 이렇게 써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지금 얘기할 단계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말을 보시면 이론의 생명의 주기가 짧은 학문의 경우 2500년 전의 책은 역사적 가치가 있을지언정 이론서로서는 폐기 처분이 당연시 된다. 그런데 왜 21세기에 우리가 2500년 전의 논어 자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왜 명분 같은 거예요? 왜 논어를 읽어야 되느냐? 그죠? 이런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 다음에 마가 오는 게 맞고요. 이러면 선택지에서 끝난 거예요. 이 선택지 소거가 좋은 게 뭐냐면은 만약에 가, 마로 가고 싶어요. 그럼 가마, 가마 이런 형태가 두 개만 들어가게 되면 가만가 보다 라고 눈치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빠른 시일 내에 답이 결정이 돼요. 됐죠? 5개를 나열하는 거는 경우의 수가 120까지거든요. 근데 그 중에 5개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히 일부만 쓰는 거다. 그래서 보통은 선택지 소거를 하게 되면 답은 금방 나온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추리까지 봤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